지난주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1,600만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역대급 투표 열기였는데요.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직접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본투표 때는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대망의 20대 대선 본투표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최악의 사전투표, 그리고 역대급 사전투표. 서울의 4분의 1 잿더미, 곧 사망자 1만 명, 마지막 시신 수천 구입니다. 자, 본투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치러진 사전투표가 역대 최악의 부실투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과연 2022년에 벌어진 일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본인 확인을 할 때 저희 마스크를 내린 적이 없으니까 얼굴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냥 민증만 주고 사인만 하고 바로 투표용지 받았어요. 기표소 자체가 밖에 마련이 돼 있었는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그냥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토요일 저녁,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행사된 기표용지는 과일 박스, 라면 박스, 과일 바구니, 지퍼백,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따르면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일부 유권자들은 이렇게 이미 특정 후보에게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밀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자, 유권자가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경우에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투표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이걸 무효 처리하고 또 다른 곳에선 유효 처리를 하는 중구난방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선거 관리의 원칙이 사라진 겁니다. 자,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방안을 논의하던 국회 행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경고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자신만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허언, 즉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세밀하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넣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서 상황에 그거 우리를 준비를 왜 안 했어? 그 정보권이 있는데 왜 그대로 준비를 안 하셨냐고.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요? 비공개로 하시죠. 아니 여기는 좀만 더 있어. 아 그럼 집무실 밖에 나가서 합시다 지금. 자, 선관위의 해명은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자, 김 사무총장은 한 유권자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넣어야지 왜 봉투에 넣어서 하느냐, 이렇게 난동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법에 따라 표를 행사하겠다고 한 것을 난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선관위는 지난 1차 입장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랐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유감을 표명했죠. 자, 그제서야 선관위는 2차 입장문을 내고 거듭 죄송하다, 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대혼란 속에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금요일과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임이라서 선거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장, 쉽게 납득이 가시나요? 국민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금 국민들 불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의 후 말씀드리도록.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관위에 어디가 고장났느냐, 부끄럽다 나를 세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노정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선관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자, 선관위는 결코 부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실 투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면 선거 후의 국론 분열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누가 이기든 상대 측에선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외친 국민 통합 무색해졌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분열된 사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할 당사자는 우리 국민들이란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6.93%죠. 전국의 4,419만 유권자 가운데 1,632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이미 행사한 겁니다. 코로나 염려가 되니까 투표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심리는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퍼져나가면서 뭐 진영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투표율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된다. 아무래도 뭐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네. 자, 이번 사전 투표율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36.93%죠.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의 26.06%,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의 26.69%와 비교해서 약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본투표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전체 투표율은 비슷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이 전남이 51.45%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48.63의 전북, 48.27의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위를 모두 호남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33.65%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이 37.23, 세종이 44.11, 나머지 광역시들은 3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해석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텃밭, 호남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전투표 높은 요인에 안철수 후보 사퇴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다거나 대도시의 직장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들이 이제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문제가 워낙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역풍이 좀 불고 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2030 세대가 결집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단일화의 효과도 정반대로 해석했죠. 야권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윤석열 후보로의 대세론이 굳어졌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상당수가 윤 후보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정치의 본부는 국민 통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야권이 하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에 힘이 실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정치 야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표가 많이 결집될 거다 이렇게. 아니 이재명 후보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면은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입니까? 자, 두 양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구간 직전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지금 서로 유리한 판세 분석을 내놓으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자, 민주당은 3%포인트 차 승리를, 국민의힘은 최대 8%포인트 차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3%포인트 얘기하셨네요. 중도층의 흐름,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여성 정책의 후퇴, 이런 것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중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근데 민주당은 최근 며칠 보면은 폭언 수준이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 안철수 대표도 저주하고 뭐 사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막 폭언을 쏟아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점수를 메꾸고 좀 따라잡아야 되는 쪽이 어딘지 명확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서울의 4분의 1 잿더미입니다. 산불 진화 총력전에 나선 지 사흘째입니다. 경북의 울진,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번진 산불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6년 산불 피해 면적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두 번째 피해 규모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화두, 그러니까 불의 머리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오늘 일몰 전까지 화두를 잡고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울진 삼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영농시설 복구 자금과 재해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민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빨리 줘드리고 대통령 나온다 하면 좀 보상도 빨리 해드리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 잘 좀 견뎌주십시오. 불편하시겠지만.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곧 사망자 10,000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에 육박했고요. 사망자는 하루 새 139명이 늘면서 누적 9,000명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100명대 사망자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곧 누정 사망자도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 수도 하루 새 36,000명이 늘어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선 본투표 날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인 오후 6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투표 시에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외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투표 후에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며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 외에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시신 수천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병원, 학교 등의 민간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방어를 위한 최전선 이르핀 마을에서는 러시아군이 쏜 박격포에 피난길에 오른 일가족 중 어머니와 두 아이가 즉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어린이 25명을 포함해서 3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 키이우 북쪽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